코로나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의미 없이 낮장으로 흩어진 시간을 단단히 묶어서 가족과 함께 두고두고 넘겨볼 수 있는 책으로 엮어보면 어떨까요? 오호, 우리 가족 크리스마스 북 만들기 활동 독립서점 그래서 책방과 좋은 여름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서 책방 오 대표입니다. 네, 자네의 마음 귀여운 할머니를 쓴 하정이라고 합니다.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이 내 이웃의 식탁이라는 이 책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하게 됐어요. 이 책에서 저희가 가장 집중하고 관심 있었던 부분은 엄마가 육아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그 시간이 아이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할 때 자기의 시간은 지워진다 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시간이 지워지는 그 장면에 깊은 공감을 하고 이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북 만들기 프로그램을 기획했고요. 손제본, 쓰던 공책을 이용해서 손제본을 하고 그 손제본한 책을 크리스마스 북의 내용으로 채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같이 해주실 분은 저희 책방이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작가님이세요. 하정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래의 마음 귀여운 할머니를 쓴 하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크리스마스 북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시간을 기록하는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이제 쭉 기획을 하다가 우연히 작가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작가님한테 책을 배달해주는 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런 작업을 하게 됐어요 하고 말했는데 작가님이 엄청난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단순한 말 한마디였는데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헌노트를 이용해서 연말에 새로운 책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신다기에 연말이고 이왕이면 크리스마스가 있으니 크리스마스 북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제안으로 한마디 드렸는데 같이 이렇게 하게 됐어요. 올해의 책으로 이제 선정하시면서 아까 들려주신 문장, 기록과 또 아이들의 육아, 공동체 이런 단어들을 꺼내주셨는데 정말 마침 제가 최근에 쓴 두 책이 그 키워드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보이는 나의 두려움을 여기 두고 간다는 제가 덴마크의 스바놀룸이라는 공동체에서 2달간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담은 이야기고 또 이 옆쪽에 있는 장래의 희망은 귀여운 할머니, 이 책은 한 가족이 3대에 걸쳐서 서로의 시간을 서로에게 기록을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제 책도 소개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기록을 하고 시간을 남기는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북 키트를 소개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받으신 키트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커버가 가게 될 거예요. 저희가 광산시장 가서 직접 다 고른 원단이죠. 네. 그리고 광산시장에서 이렇게 제작한 것들, 그리고 고무줄,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고무줄을 열으시면 이렇게 천 커버가 나오고요. 이 천 커버 안에 이렇게 하드 커버도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작가님이 디자인해 주신 커버가 있는 크리스마스 북이 이렇게 재본이 된 상태로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끼우시면 되고요. 끼우니까 너무 예쁘네요. 안 끼우고 따로 쓰셔도 되고요. 네. 이 크리스마스 북 이렇게 샘플로 드리는 책의 표지를 이제 부탁을 하셔서 제 책에 나오는 사진 한 컷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 보시면 빨간색 카페트 위에 이제 아네트 할머니 가족이 실제로 쓴 크리스마스 북이 두 권 있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런 하얀 글씨는 그 책의 원고를 한번 간단히 읽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 책을 직접 읽으셔도 좋지만 혹시 책을 이제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이것만 살짝 읽어봐도 아마 크리스마스 북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와, 그런 의미와 디자인이네요. 네. 빳빳한 종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얘는 표지인가요? 네, 이거는 표지고 이 내지는 저희가 쓰다 남은 공책을 활용해서 쓰다 남은 공책을 뜯어서 반 접어서 끼워서 재본만 하면 이게 똑같은 책이 돼서 이 커버 안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본할 수 있는 실이랑 바늘이 들어있고요. 이 바늘은 재본 바늘이랑 이게 기존의 바늘처럼 아프거나 하지 않거든요. 아이들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2020년 크리스마스 CL. 실을 아직도 판매하고 있나요? 네, 펭수예요.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CL. 네. 그리고 이렇게 라벨지. 이거는 어디에 붙이시건 제목을 쓰셔도 되고, 네, 이렇게 라벨지. 그 리본 테이프, 레이스. 이제 이런 건 크리스마스 북을 꾸밀 때 이따가 한 번씩 해봐요. 네. 작가님의 선물이 들어있어요. 네. 제가 아주 작지만 깜짝 선물을 키트당 한 개씩 넣어드릴 예정인데요. 이렇게 빈티지 우표예요. 쿠바에서 이제 실제로 쓰인 소인이 찍혀있죠. 빈티지 우표가 20여 매 정도 이렇게 와. 가지고 있어서 한 매씩 넣어드릴 거고, 또 어떤 분의 키트에는 이런 제가 또 평소에 수집하고 있던 일러스트 엽서를 넣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갈지는 여러분 열어보시면 그때 아시게 될 거예요. 와. 네, 그래서 방산시장에 가서 혹은 또 동대문 원단시장에 가서 이런 재료들, 도구들을 다 하나하나씩 고르고 어떻게 해야 최소한의 자원을 이용하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소품들 그대로 뒀으면 버려질 수 있는 그런 종이 소품이며 간단한 뭐 리본류며 그런 소품들을 이 노트를 꾸미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 모을 수 있게 재본 실과 바늘도 구비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방산의 소상공인, 저희 중구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에게 다 의뢰해서 제작한 그런 키트들로 구성이 된 게 저는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연말이 되면 아이들이 쓰다 남는 그런 공책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공책을 재활용하면서 재본을 하는 작업을 쭉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문제집을 풀던 이런 공책들이나 이런 종합장에 남은 부분들을 저희가 모아서 접어서 이렇게 예쁜 커버에다가 싸서 재본하면 멋있는 책이 되고 재활용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우리의 기록들을 담게 되면 아주 멋있는 책이 되죠. 키트 안에 이것과 똑같은 빳빳한 이제 표지가 있어요. 이제 이 표지에는 이렇게 우리가 쓰다 남은 공책을 뜯어서 만들 수 있거든요. 일단 언니가 쓰다 남은 공책을 뜯어서 이렇게 반을 접어서 구멍을 여기 표지에 있는 구멍과 똑같은 위치에 뚫어요. 이렇게 이제 송곳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뚫어서 이제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한 5장에서 10장 정도 하면 맞고요. 10장 이상 하면 아마 이 책이 벌어질 거예요. 그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어린이가 쓰던 종합장인데 종합장 뜯어서 똑같이 구멍을 내서 반으로 접으면 또 딱 맞아요. 그러면 이제 바늘 빼고 실을 꺼내서 이 책등에 한 2.5배 정도 길이로 잘라요. 바늘 길이가 크거든요. 아주 잘 들어가요. 이렇게 한 줄로 할 거니까 이렇게 끼우시고요. 가운데부터 실이 들어갈 거거든요. 작가님은 안에서 밖으로 넣으시고 저는 밖에서 안으로 넣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재본을 할게요. 밖에서 안으로, 작가님은 안에서 밖으로 빼시고
한 요렇게 한 10cm 정도 남는 정도에서 잡아주시고 네. 바로 옆에 구멍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다시 우리가 나왔던 가운데 구멍이 옆이거든요. 네. 그리도 들어가시고 실을 박으면서 짱짱하게 잡아주시고 이번에는 안 들어간 나머지 구멍이 하나 남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가시고 자, 들어가서 나면 우리 첫 번째 들어갔던 구멍에 나왔던 실과 네. 얘를 묶어주시면 끝이에요. 바늘 빼도 되나요? 네, 바늘은 한번 여기다 걸어주시고 묶으면 더 좋겠죠? 이게 겉에서 들어가고 또 네. 안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 리본이 안에서 묶이고 밖에서 묶여서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구멍이 꼭 3개여만 되는 게 아니라 4개도 되고 5개도 되고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하냐 이제 그렇게 이제 달라져요. 그렇게 해서 한 2cm 정도 넘겨놓고 실을 딱 잘라주시면 이게 재본실이라서 쉽게 끊어지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밖에서 들어간 책은 이렇게 밖에 매듭이 생겨서 이런 모양이 되고요. 안에서 들어간 책은 이렇게 돼서 재본이 완성됩니다. 네, 우리 3홀 재본을 했는데 이렇게 재본한 책들을 1권, 2권, 3권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모으면 우리 나중에 이 기록물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재본해서 모을 수가 있어요. 크기가 똑같은 얇은 책들 모아서 이렇게 기록물을 남기는 방법들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똑같은 크기의 책들을 모으면 이렇게 같은 크기의 책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재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록물들을 한번 재미있게 한번 모아 보세요. 네, 그럼 이제 크리스마스 북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늘 이 책을 보고 알고 있지만 우리 이용자분들도 쉽게 알 수 있게. 네, 크리스마스 북은 뭐 크리스마스와 북 두 단어 모두 여러분이 익숙하신 단어일 텐데 크리스마스 북은 처음 들어보시죠? 저 역시 처음 보는 경험이었어요. 제가 한 5년 전쯤? 4, 5년 전쯤 덴마크를 여행했는데 그때 우연히도 덴마크의 예술가 3대 가족과 지낼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뭐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유산들 그리고 소중히 하는 물건들 이런 걸 많이 구경시켜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북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자면 아주 흔한 노트였어요. 근데 그 노트 안 이렇게 이런 노트들이죠. 노트 안에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보니까 매해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가족이 모여서 그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은 뭐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선물을 주고받았는지 어떤 음식을 해 먹었다면 그 음식의 레시피를 적어두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뭐랄까 가족의 시간,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었어요. 이제 이름을 크리스마스 북이라고 붙인 것은 아무래도 연말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이신 것 같아요. 보시면 덴마크어라서 저도 해석을 할 수 없지만 아마 이제 드신 음식이나 받은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적으셨고 색색으로 굉장히 곱게 적으셨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실 그 해에 얘는 1984년도네요. 얘는 83년도. 그래서 글씨체도 페이지마다 다르죠. 이 아네트 가족은 매해 한 명이 대표로 크리스마스 북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거 보시면 아시듯 그 해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실이나 우표, 기념 우표 혹은 어떤 이런 전단지에서 오린 그런 크리스마스 관련된 연말 연시 관련된 어떤 이미지들 네네 그래서 오려놨다가 붙이는 거예요. 혹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뭐 직접 붙여도 되죠. 네, 하정 작가님이 덴마크에서 아네트
집에 크리스마스 북을 보고 오셔서 작년에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신 네, 크리스마스 맞습니다. 북이 있다고 하셨죠? 네. 제가 아내들 가족과 함께 있었던 건 2016년, 2017년 두 해인데 바로 이제 만들고는 싶었는데 역시 사람이 마음은 먹었지만 바로 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17년도는 안 했고 2019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예, 제 크리스마스 북은 이것을 쓰기 위해서 새로 노트를 마련한 건 아니고요. 옛날에 친구가 선물로 줬던 노트가 있는데 그것을 안 쓰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 기회에 이 아이를 써보자. 마침 또 크리스마스와 분위기가 또 잘 맞는 붉은색이라서 고르게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낡았어요. 첫 페이지 보시면 이런 라벨지의 썸머스 크리스마스 북이라고 이제 이름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가 제 생일을 축하하면서 이 책을 줬을 때, 이 노트를 줬을 때 그 멘트도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겨볼게요. 이렇게 넘기면 제가 2019년도에 북토크를 할 때 북토크에 참여하신 우리 독자님이 제게 준 우표 선물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을 키트에도 제가 이 우표들을 선물로 한 장씩 넣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2019년도 크리스마스를 쓰는 첫 해라고 써있죠. 그래서 동동, 모카, 미코와 함께라고 저희 집 고양이들 이름입니다. 크리스마스 북을 쓰려고 했지만 잘 못 쓰고 있었다. 올해는 이렇게 해서 쓰게 됐다라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은 제가 이 크리스마스 북을 당장 써야겠다고 마음 먹게 해준 편지예요. 이 편지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그 편지를 이렇게 저희 주소가 있어서 가려놓고 그대로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 편지 봉투채를 양쪽에 이렇게 투명 테이프로 붙여서 해놓고 이 편지를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펼치면 편지도 바로 읽을 수 있고 이 봉투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북에는 이렇게 편지를 붙이셔도 되고 뭐 글을 쓰셔도 되고 뭐 책갈피를 꽂으셔도 되고 좋아하시는 대로 꾸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표들을 꾸몄죠. 이 2020년 네, GD네요. 이 편지를 주신 분이 집이 이제 우체국 운영하시는 남편분이 국장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기념 우표를 보내주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 페이지는 그분과 저의 추억의 이제 페이지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제가 마음에 들었던 이런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문장이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여자들에 대한 어떤 소책자였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노트의 중간에 또 역시 테이프로 붙여서 활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20년에 하고 싶은 일, 과연이라고 자신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책을 출간하고 어떤 수업을 해야겠다, 어떤 사업을 추구하고 싶다, 여행을 가고 싶다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 못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 1번을 제외하고는 코로나 때문에 다 안 됐어요. 물론 저의 게으름도 있었지만 뭐 코로나 핑계를 댑시다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 덕분에 모든 건 덕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2019년에 있었던 일들을 1월 달부터 쭉 뭐 8월, 12월 뭐 마켓을 했고 뭐 우리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뭐 어려운 일이 있었고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일에 관해서 쓴 페이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이 같은 것들도 버리지 말고 예쁜 게 있으면은 다시 이렇게 붙여서 사용해 보는 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제가 주고받은 선물들을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에게는 뭐 타올을 줬고 편지지를 줬고 누가 나에게 캔들과 메모패드를 줬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평소에 선물을 많이 주고받지만 이렇게 한번 또 써놓으니까 그 의미가 굉장히 또 깊게 다시 되새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내가 산 책과 내가 받은 책을 많이 사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그래서 책 제목들을 써놓고 그리고 가로치고 책을 산 곳을 썼어요. 왜냐면 몇 년 전만 해도 책이란 인터넷이나 어떤 뭐 교보문고 이런 큰 서점에 가서 샀었는데 최근에는 우리 동네에 굉장히 근사한 책방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동네에도 많죠. 그래서 그 책방들에서 책을 사다 보니
이렇게 또 이름을 써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리소문, 또 번역가의 서재, 뭐 이런 서점 이름들이 있네요. 물론 그래서 책방에 책도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미스터 최라는 책을 샀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2017년도에 핀란드 여행 갔을 때 우체국을 일부러 찾아갔었거든요. 왜냐면 크리스마스 씨를 사서 그 해에 크리스마스 북에 넣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제가 가을에 여행을 가서 그런지 크리스마스 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크리스마스 실 대신 그냥 우표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우표를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 크리스마스 북에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북이라면 뭐 2020년이면 2020년에 일어났던 일만 써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도 2017년 거까지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간직하고 싶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제가 고른 올해의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을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얘는 빨간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죠. 짠, 속을 보면은 이제 안 썼어요.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빨간 분위기와 이 사람들이 모여서 동그랗게 숲속에서 캠프파이어를 하죠. 저도 저희 공동체 아까 말씀드린 스바놀름이나 다른 공동체에 있었을 때 이렇게 숲속에서 캠프파이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주 일상적으로. 그래서 이 카드를 또 산 뭐랄까 포인트는 이 불꽃의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뭐랄까 그때 제 마음에 확 들어와서 얘는 누구에게 주지 말고 쓰지 말고 간직해야겠다. 그래서 제 크리스마스 북에 이렇게 영원히 박제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북이란 게 올해를 정리하는 그런 뭐 어떤 한 가족의 혹은 개인의 프로젝트구나라고 예전엔 생각했는데 이것을 제가 다시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크리스마스 북을 쓰는 것은 내년의 기쁨을 위해 미리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기록은 사실 미래를 위한 거구나 라는 생각.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와. 네, 저도 작가님의 크리스마스 북을 보고 처음으로 2020년에 크리스마스 북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저는 아이와 함께 2020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7살짜리 꼬마애한테 네네. 이제 한번 뭘 써볼지 모르지만 한번 줘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받았던 선물들을 쭉 적더라고요. 6살 때 이거 6살 때 스티커 만들기, 기억력이 5살 때 카메라. 귀여워.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7살 때 지금 받고 싶은 건 이제 여러 가지 도감들이 받고 싶다. 잠자리 도감. 네. 와. 이게 뭘 잠자리를 그린 거래요. 예뻐라.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께 꼭 선물을 달라고 이제 편지도 좀 썼는데 마스크 꼭 쓰고 오셔라고 언니랑 동생, 오빠에게 잘해줬으니까 선물 좀 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써놨네요. 하고 싶은 거 이제 아빠랑 쿠키 만들기, 엄마, 아빠, 언니랑 전쟁 기념 관 가기, 용산 가야겠네요. 네, 창덕궁, 덕수궁. 근데 사실 요새 못 가잖아요. 못 가니까. 너무 가고 싶었는데 중국에 있는 박물관 가기. 몇 년 걸리겠다. 네, 이런 소망을 담아놨네요. 작가님 귀여워라. 말씀대로 내년에 네. 꼭 기억해뒀다가 네네네. 기쁨을 그때 네. 느껴야겠어요. 저희 연말에 저희 가족이 꼭 하는 시상식이 있어요. 저희 가족 시상식. 그래서 이제 시율이라는 아이에게 엄마랑 아빠랑 언니가 이제 상을 주고요. 마중상, 홈스쿨 선생님상, 용감한 시율이상 이렇게. 요거는 우리 집 강아지 다리에게 타다닥상, 누나의 최고 사랑상, 뭐 코골이상, 피부 건강상 이렇게 상을 주고요. 요거는 언니에게 주는 상, 요거는 엄마에게 주는 상, 요건 아빠에게 주는 상. 이제 아직 상을 주지 않은 상태라 이렇게 가려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걸 보시고 본인들의 상도 좀 달라고 이 목록을 좀 올려놓은 상태예요. 이제 크리스마스 될 때까지 저희가 이걸 완성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 크리스마스 북도 한번 나 혼자만의 크리스마스 북도 한번 만들어봐야지 하고 딱 넘겼는데 쓸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오랜만에
그러니까 가족을 제외한 저의 영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쓸 게 없다? 네. 갑자기 그 마음이 그렇죠. 그게 허전하기도 하고 이게 뭘까? 당연한 걸까? 하고 나서 생각한 게 제일 처음에 한 게 친구들의 주소록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크리스마스에 친구들에게 선물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친구들 이름과 주소, 그 친구들의 조카의 학년을 쭉 쓰게 되는데 이 목록을 만들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잊고 있었던 조카들의 학년을 다시 물어보게 되고 그리고 한 장을 쓰고 나니까 이제 그 뒤부터는 쓰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쭉 써봤어요. 근데 뭐 갖고 싶은 것도 자동차 뭐 이런 것도 써보게 되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뭐 남편과 하고 싶은 거, 아이와 하고 싶은 거, 강아지와 하고 싶은 거 다 이렇게 적어놓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 별게 아닌데 적고 나니까 꼭 해봐야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어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뉴를 한번 적어봤는데 막둥이가 좋아하는 만두 빚기, 이제 성인이 된 큰아이와 술안주 만들기, 치킨을 꼭 먹고 싶은 남편 치킨 시켜주기 뭐 이런 메뉴를 좀 적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지워져가는 엄마의 시간을 이 크리스마스 북으로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된 시간이랄까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덴마크 사과놀름에서 공동체 경험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곳에서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분위기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제가 크리스마스에 또 우연히 저렇게 유럽에서 있었는데 보통 11월 말 정도부터 한 달 내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그런 분위기예요. 단 하루 크리스마스 뭐 이브 뭐 당일 이렇게만 즐기는 게 아니라 한 달 내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한 달 내내 즐기는데 재밌는 게 그때만 되면 사람들이 다 착해져요. 진짜 이상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친하지 않던 어떤 친구가 24일날 밤에 제 문을 똑똑똑 열더니 딱 문을 열어보니까 그 친구가 정말 해맑게 활짝 웃으면서 저에게 썸머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저를 허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정신을 차렸나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다음날 뭐 며칠 후에 다시 쌩 하는 거죠. 이 시즌만큼은 그동안 서로 서운한 게 있고 좀 얄미운 게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간단한 선물이라도 하나 해주고 그러니까 모두가 선물을 사는 거예요. 정말 미친 듯이 다 선물 가게에 가서 그래서 선물 가게가 정말 호떡집에 불나듯이 선물 가게에 풀이 났는데 한 달 내내 그 한 달 동안만큼은 서로 좀 넓은 아량으로 봐주고 허그를 주고받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새해가 돼서 다시 쌩하게 돌아선다 해도 그게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크리스마스북 만들기가 생소한 것 같지만 또 굉장히 익숙한 것들이죠. 자기의 계획을 쓴다거나 바라는 것을 쓴다거나. 그래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더 잘 정리하시고 재밌는 시간을 가족분과 혹은 자기 스스로와 이렇게 가져보시길 바래요. 네, 작가님 덕분에 의미 있는 내용들로 채울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재활용, 재활용된 공책들을 의미 있는 기록들을 채워나가는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네,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